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길고 지루한 비행을 할 거예요. 하지만 10시간 동안 이코노미 좌석에 꼼짝도 못하고 앉아있어야 하는 것이 고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설사를 하냐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불쾌한 일이죠. 공항 보안 검색대 말이에요. 저와 함께 보안 검색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내부에서 살펴보실래요? 네, 방금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에서 내렸어요. 자, 공항 보안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터미널 건물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전자기를 이용한 금속 탐지기죠. 여러분은 아마 쇼핑몰, 극장, 경기장에서 여러 번 여기를 지나간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보안 검사의 첫 번째이자 사실 매우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이 탐지기의 주요 목적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위험한 물건, 예를 들어 칼이나 단검 같은 걸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금속 탐지기는 항상 마법의 힘으로 신비하게 작동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올해 처음으로요. 이 장치의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코일과 교류 발전기예요. 교류가 코일의 다양한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다양하다는 게 요점이에요. 자, 제가 금속성 물질을 가지고 탐지기를 통과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탐지기를 통과할 때 이 금속 물질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자기장이 스스로 전류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류가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자기장을 만들기 시작하죠. 이러한 변화는 자력계라는 특수장치에서 즉시 감지되고 이 장치는 즉시 알람을 울립니다. 그러면 보안 요원이 저를 멈추고 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도록 만들죠. 제 뒤로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이 투덜대지만 제가 다시 금속 탐지기를 통과할 때는 아무런 경보도 울리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제 뒤에 서 있던 남자는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는 심장박동 조절기를 달고 있는데 거기에는 금속 부품이 들어있어요. 보안검사 장치의 강한 자기장이 심장박동기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행 가방을 붙이기 위해 체크인 데스크로 갑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가방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한 후에 강력한 엑스레이 스캐너가 보안상의 위협이 될 만한 것이 없는지 확인할 거예요. 보안 엑스레이 스캐너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 가방을 검사하고 다른 하나는 보안 검사대에서 제 몸을 검사하죠. 하지만 제 여행 가방이 견딜 수 있는 방사선의 양은 제 몸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스캐너의 강도는 매우 다릅니다. 일단 제 짐이 공항 스캐너 안에 들어가면 장치가 엑스레이를 방출합니다. 이 광선은 여행 가방을 통과하면서 그중 일부는 제가 가방 안에 넣은 물건 안으로 흡수됩니다. 하지만 가방 안에 빈 공간이 제 가방에는 없지만요. 엑스레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선은 강도의 변화 없이 그런 지점을 그저 통과할 뿐입니다. 가방 속을 확인한 후 엑스레이 파장이 판 같은 탐지기에 부딪힙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탐지기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두 탐지기 사이에 위치한 물질은 저 에너지파를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에너지파만 두 번째 탐지기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두 탐지기의 출력이 비교되고 디지털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이 이미지에서 보안 요원들은 제가 가방에 넣어둔 물건의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각각의 재질은 다른 색깔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금속과 유리는 더 어둡게, 옷, 음식, 플라스틱은 더 밝게 보입니다. 어쨌든 체크인 컨베이어 벨트에 가방을 두고 떠난 지금 더 철저한 보안 검색을 통과할 준비가 됐습니다. 엑스레이의 도움으로 스캔도 될 거예요. 하지만 이 경우 파장의 강도가 측정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파장은 제 몸을 통과하지 않고 표면 위에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제 여행 가방이 겪은 것보다 훨씬 덜 해롭죠. 파장이 제 몸을 완전히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은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또 운 좋게도 밀리미터파 스캐너를 통과하게 되었어요. 공항에 있는 인체 스캐너에 대해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스캐너는 밀리미터 파장 기술을 사용하고 어떤 스캐너는 후방 산란 엑스레이 기술로 작동합니다. 후방 산란 스캐너는 앞면과 뒷면에서 사진 두 장을 찍어야 합니다. 밀리미터 스캐너의 경우 3D 이미지를 하나만 생성합니다. 밀리미터파 스캐너가 다른 종류보다 더 안전한 것은 당연한데 새로운 방사능 에너지를 덜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모든 보안 검사와 심사 작업이 끝났고 여행에서 가장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바로 면세점 털기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공항 보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지만 여전히 놀라운 사실들이 남아있어요. 다음은 공항 보안에 관한 몇 가지 예상치 못한 사실들입니다. 고양이는 공항에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입니다. 아니요, 뮤지컬 캐치의 고양이들 말고요. 교통안전청 사람들이 화난 고양이보다 더 싫어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걔는 자신을 쓰다듬어주는 요원이 그저 자기를 예뻐해주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믿을 거예요. 하지만 고양이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손에 고양이가 핥힌 상처 없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성난 고양이가 탈출이라도 하는 날에는 잡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직 검색을 마친 경우가 아니라면 심각한 보안 위반 상황이 생기겠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공항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문 손잡이, 화장실 또는 바닥이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수의 세균이 공항 보안 검색대 플라스틱 통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 통을 만지고 옮기고 신발, 휴대품, 그리고 주머니에서 나온 온갖 물건들을 안에 넣는 긴 줄의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이 통이 공항 화장실보다 더럽다는 것이 입증된 것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이 통들은 세균을 제거할 만큼 충분히 자주 소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항 보안 요원이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보안 요원들은 나름대로의 암호구를 사용하여 여행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특히 짜증나는 승객들을 위한 특별한 코드가 있어요. 누구요? 저요? 만약 그런 여행자가 다음 검색에서 특별히 까다롭게 긴 검사를 받게 된다면 그건 아마도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비행기로 여행해본 사람은 누구나 액체 금지 규정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이 땅콩버터, 치약, 크림, 로션, 메이크업 제품, 라바램프, 스노우볼, 일부 약물, 데오드란트, 심지어 신발 미창젤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는 않아요. 정말로요. 보안 검색기는 어떤 식품을 폭발물로 착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추가로 보안 검색대를 지나야 하거나 심지어는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소시지나 치즈를 가지고 있다면 가방 안에 깊숙이 숨기지 마시고 아예 여행 가방에 넣지 마세요. 놀랍게도 몇몇 특별한 경우 집에 신분증을 두고 왔다고 해서 꼭 비행기를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 주소, 기타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을 포함한 매우 상세한 정보를 공항 보안에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원이 성공적으로 확인된다면 여러분은 보안 심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가지고 있었을 경우보다 훨씬 더 철저한 신원 조회가 진행될 거예요. 공항 보안 검색을 위해 옷을 간단하게 입는 걸 잊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안 스캐너를 작동시킬 수 있는 많은 것을 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가장 흔한 것 중에는 시계, 머리띠, 벨트, 금속으로 된 옷장식, 그리고 심지어 브래지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금속 단추가 많이 없는 간단한 옷을 입고 액세서리 없이 여행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스캐너를 통과하기 전에 코트나 재킷, 장신구를 모두 벗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보안 요원들에게 한마디 할게요. 아까 설사보다 더 불쾌하다고 한 건 농담이었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셨죠? 오, 이런.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